지난 포럼 때는 남편 외도가 발생이 돼서 남편 외도가 발생이 되고 났는데 남편은 치료를 거부를 하고 아내부터 치료하는 경우에 대해서 또 한번 부제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남편 외도가 발생이 됐을 때 아내가 치료를 거부해요. 그래서 남편부터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남편 외도 후에 아내는 치료를 거부하고, 그런데 남편이 자기 자신의 잘못, 이게 문제가 심각하겠다,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남편부터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외도하고 난 후에 아내가 치료를 거부합니다.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내들이 자기 인생을, 남편 외도가 발생하기 전에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잘못 살아온 거예요. 원래는 잘 살아왔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 살아왔으면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극도로 거부를 합니다. 결국은 아내 자신 스스로가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남편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내는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아내 자신이 회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즉, 회복할 만큼 잘 살아온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회복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뜻이죠.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남편은 내 인생을 가해한,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고, 자기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외도가 범죄라고 인식을 하게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편해지려고 심리 자살하거나 또는 보복, 심리 살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다. 난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보복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심리 자살을 하고 심리 살해하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남편 외도를 빌미 삼아가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새로운 인생, 이때 생각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건 뭐냐? 심리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심리 살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새로운 인생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남편 외도를 빌미 삼아서 자기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회복과 치료를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기회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없애버립니다. 치료 기회를 없애버리고 인생 파괴자가 되고 최악의 상간녀가 되고 이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아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은 아니라 그래. 잘못은 이 새끼가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안한데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회복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 끝났으니까. 이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남편 외도를 알게 된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면서 매우 강력한 고통을 느낍니다. 충분히 압니다. 이때 아내에게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내 자신이 인생을 참 잘 살아왔기 때문인데, 아내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이 고통보다 뭐를 하냐면, 고통은 결국은 내 인생을 잘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다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보다는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그럴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외도를 알게 된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이 발생되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치료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 아내에게 발생한 외상 트라우마는 아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상처로 변화시켜서 자기 인생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외도를 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인생이 다 잘못돼서 너무너무 억울해 라고 이렇게 가면서 강력한 분노를 하고 추궁을 하고
상처 표현을 하면서 아내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외상 트라우마를 빠르게 악화시켜서 자기 인생 전체를 다 파괴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마음을 죽여버리는 심리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완강하게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편해지니까. 인간의 마음이 죽으면 편해지거든요. 살아가면서 되게 편해져요. 또한 이렇게 아내가 심리 자살을 하는 과정에서 외도를 한 남편의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부관계 회복은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결국은 부부관계 끝나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려요. 너는 가해자로 나는 피해자로. 이때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는 대부분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심리 자살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의 마음을 죽여서 편안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자신 스스로 심리 자살을 합니다. 왜? 치료를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요. 물론 심리 자살하도록 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언하는 사람들, 요렇게 봐라 요렇게 봐라 조언하고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치료돼서 회복이 된다 거짓말 해가면서 치료도 못한 채 편안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에 널려 있거든요. 여기에 현혹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긴 합니다. 특히 이 외도를 한 남편은 이미 자기 자신이 마음이 죽은 상태가 돼서 자기만의 편안함을 그 다음에 자기만의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외도를 한 남편 자신이 치료를 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외도를 한 남편에게 그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아내 입장에서는 노력을 했더니 외도를 한 남편의 중증심리장애 관계 중독이 악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자기 자신의 심리 자살로 가는 거는 당연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때 외도를 한 남편들 중에 외도를 한 남편분 중에서 일부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나에게 발생을 했구나. 내가 이미 마음이 죽어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마음을 죽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낍니다. 영상을 통해서 뭐든 뭐를 하든 어쨌든 이렇게 느끼게 돼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나부터 회복을 해야 되겠다. 아내는 치료를 완강히 거부를 하지만 나부터 빨리 회복을 해내야겠다 해서 마음치료, 자가치료법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관계 중독을 치료를 해서 일단은 자신부터 살려놓고 마음을 살려놓고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살리고자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러한 남편들에게 마음 치료를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해를 하고 어떤 표현이 있더라도 아내를 위로하면서 아내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세요라고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아직은 이럴 때가 아니니까. 아파서 그런 거니까. 심리 자살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호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아내 자신에게 발생한 외상 트라우마는 아내 자신만이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아내 자신에게 발생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보호하는 노력을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 자신의 치료 지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치료와 행복에 자기 자신의 치료와 행복에 집중을 해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남편이 외도를 하고 난 후에 아내는 강력하게 치료를 거부를 하고 남편부터 치료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우선적으로 남편 자신의 관계 중독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남편이에요. 이 사람은. 잘못한 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잘못을 알고 되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그리고 잘못된 걸로 계속 가려고 드는데 반해서 잘못한 것마저 놀란 거예요. 나한테 관계 중독과 또는
내가 그 정말로 악화된 지금 나한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걸 알고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깨져간다는 걸 깨닫는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치료를 시작해서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결정이에요. 그리고 아내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아내한테 정말 잘해주고 아내가 분노를 하고 추궁을 하고 뭘 하더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만 왜 아내가 고통스러워서 그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한테 진심으로 잘하면서 뭐를 합니까? 아내를 치료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자신이 자신의 관계 중독을 치료하고 회복을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아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 또한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어떻게 됐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고통받고 있는 아내가 있어요. 치료를 완강히 그래서 끝까지 치료를 거부를 해요. 그리고 스스로 심리 자살을 지속하고 있다면 남편 자신이 진짜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지만 치료되고 난 후에 남편은 아내와의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고 심리 자살하고 있는 또는 심리 자살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치료된 남편은 자녀들과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된 남편인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이 아이들과 그리고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치료되는 동안에 끝내 아내가 치료를 거부한 채 심리 자살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내는 자녀들과 가정을 모조리 파괴하는 인생 파괴자로 이미 그렇게 심리 자살,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내가 심리 자살하고 난 후에 진짜 인간관계, 자녀들, 가정, 가족들 주변에 일단 파괴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심리 자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리 살해를 하고 살아가는 경우라 그러면 이혼을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이렇게 이혼을 결정을 하더라도 남편은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과 가정은 행복해 갑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동안에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정말 내 잘못을 반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아내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남편 자신부터 먼저 자신의 관계 중독을 치료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아내의 치료를 설득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와 회복과 행복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바로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살아왔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거나 치료를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